네, 증시대담입니다. 오늘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1월이 끝나고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미증시는 또 신고가를 보여줬는데요. 지난 한 주간 글로벌 증시 동향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11월이 참 다사다난한 한 해라고 하는데 한 달이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 11월 그 최대 이벤트는 미국 대선이었고요. 그렇죠. 미국 대선을 마무리하면서 그걸 소화하면서 한 달간 시장은 전 세계 주식시장은 정확히 좀 양분됐다 봐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미국과 좀 물리적으로 가깝든 심리적으로 가깝든 미국과 가까운 쪽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반면에 중국과 가까운 쪽이 조금 더 부진한 것이 지난 한 달간의 그런 글로벌 증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한 달간 전 세계 1등은 캐나다였습니다. 지난주 초에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가 지금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 바로 때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잘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잘 마무리가 되면서 어쨌거나 1등은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 그 사이에 뭐 호주나 뭐 이런 쪽이 기본적으로 섞여 있으면서 소위 이제 그 영미권, 북미권 이런 쪽에 주가 성적이 상당히 좋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오른쪽에 제일 안 좋았던 나라들 보면은 홍콩, 우리나라, 또 대만, 일본, 기본적으로 아시아권, 중국이 제일 안 좋았던 거죠. 중국과 제일 가까워졌던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고생을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결론적으로는 지난 한 달간은 확실히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좌우로 전 세계를 양분한 그런 한 달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도 그렇지만 11월 한 달만 놓고 보면은 트럼프 2.0 시대를 좀 미리 분리를 하는 북미 지역이나 미국과 좀 이렇게 밸류체인을 공유하는 쪽은 좋았고 중국이나 중국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쪽은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글로벌 자금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됐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식의 특징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앞서 당연히 주가가 오르면 누군가 많이 사서 그런 거죠. 그렇죠. 결국은 수급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 한 달간 보면은 전 세계 모든 자금이 거의 미국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블랙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연초에 당연히 미국장이 좋다 보니까 거의 4,040억 달러 가까운 그러한 그 미국의 주식 자금 유입이 있었는데 지난 한 달, 저게 이제 10월 달까지가 3천억 달러 정도 됐고 예. 한 달 만에 1,000억 달러가 더 들어왔어요. 결국은 30% 이상이 증가하면서 단기에 한 달 만에 미국으로 모든 자금이 빨려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자금들이 어디서 다 나왔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유럽에서 빠지고 영국에서 빠지고 또 신흥국에서 제일 많이 빠졌죠.根本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2.0 시대의 무역 분쟁에서 타격을 입을 만한 그런 나라들 위주로 전반적으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상당한 쏠림 현상이 강화됐다라는 것 측면에서 앞으로를 이제 바라보는 그런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거는 너무 단기에 빠른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해볼 만큼 좀 과열된 양상도 분명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까지의 자금이 유입된 그 금액보다 한 달간 유입된 금액의 강도는 오히려 뭐 거의 3-4배 이상 높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미국으로의 쏠림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업종별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사실은 상반기 그리고 3분기까지 보면은 빅테크다. 여전히 빅테크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분위기가 조금씩은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또 트럼프 2.0 시대의 기대감이 미국의 경기가 확실한 소프트 랜딩 플러스 다시 경기가 좋아질 거다. 세금도 낮춰주고 규제도 탈규제하면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기 순환적인 그런 측면이 좋았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빅테크 같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스러운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좀 선전한 한 달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S&P 500 대형주 지수를 앞섰던 4개, 5개의 그 업종을 보면 경기 소비자, 테슬라 들어있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머지들 경기 순환적인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북닷컴 같은 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하면서 경기 소비자를 상당히 최대 1등으로 이끌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경기 순환주의자 가치주인 금융주, 그다음에 에너지,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우리 전통 에너지 엄청 밀어줄 거야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관련돼서 인프라 때문에 산업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들어오면서 결국은 트럼프 2.0 시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혜 업종 플러스 이제는 흐름이 좀 바뀌는 느낌으로써 결국은 경기 소비재, 금융, 에너지, 산업재, 경기 순환과 가치주 관련스러운 업종들이 상위권에 있던 것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테크가 뭐 하락한 건 아닙니다만 S&P 전체적인 지수 흐름에 비해서는 조금은 부진했고 오히려 뭐 금융이라든지 경기 소비재도 있습니다만 에너지, 산업재 같이 소위 말하는 뭐 경기 순환 내지는 가치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계속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뭐 성장주 랠리가 지난 한 10년간 계속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어떻게 보면 계속 우위에 있고 이럴 때 성장주를 사놓는 게 오히려 또 결국엔 가서 성장주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가치주의 움직임이 조금씩은 바뀌는 게 이제는 좀 가치주로 봐야 되는지 이게 좀 고민스럽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성장주에 치우쳐서 대부분 짜여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말씀 주신 대로 10년간 좋았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 주신 대로 좀 변화의 그런 느낌이 지난 한 달간 확실히 아까 업종에서도 보여졌는데 전에도 한번 제 방송을 봤던 분들은 이 차트를 보셨겠지만 세계 성장주 업종과 가치주 업종의 비중이 역대급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게 사실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예. 결국은 성장주가 최대 지난 30여 년간 최고치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44%가 피크였는데 지금 대표적인 기술, 통신, 건강관리, PER이 되게 높은 업종이죠. S&P 500이 22배인데 이 세 개의 그런 가중평균이 지금 26배 정도 되거든요. 네. 비싸죠. 네. 그러니까 성장주, 앞으로의 성장을 보고 하는데 이것이 이미 전체 시장에서 44%까지 오면서 역시 과거의 최대치 수준까지 와 있다. 반면에 하늘색 선인 대표적인 가치주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 에너지 소재 이것의 평균 가중평균 PER이 한 17배 정도로 돼서 아까 봤던 성장주의 한 30% 디스카운트 할인돼서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게 과거 히스토리컬 제일 낮은 비중 25, 25% 중 24, 25%가 제일 바닥인데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없다고 본다면 지금 정도에서는 비중이 소위 스타일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그러한 선호도가 바뀔 만한 타이밍으로 분명히 가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고요. 최근에 사실은 금리가 빠르게 하락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금리가 잘 높은 상당히 고금리에서 버텨준다면 오히려 가치주 시대가 훨씬 더 빨리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킬 때 내년도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꼭 유념해 볼 만한 그러한 변화 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 에너지 소재 쪽의 업종 비중이 한 25% 정도 된다는 거는 뭐 한마디로 펀드로 따지면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갖고 있는 게 한 25% 정도 되는 뭐 팩스브로 보면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한 30% 정도 할인되어 있고 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트럼프 트레이딩 내지는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금융 규제 완화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전체 전통 에너지 뭐 부흥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약간 신재생에 갔었던 분위기로 바뀐다 보면 저 비중이 지금이 좀 바닥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비중에서도 이제는 극단적인 어떤 뭐 격차가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가총액도 보면 그동안에는 빅테크 초대형주 중심으로 왔었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나요?
결국은 M7이 모든 걸 말해줬지 않습니까? 대형주 중심이었는데 대형주 안에서도 M7 완전히 집중해서 초집중도 시장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확실히 또 트럼프 2.0을 준비하면서 11월 들어서는 확실하게 정반대 현상, 소형주, 특히 초소형주가 가장 많이 아웃퍼폼하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초소형주 지수가 거의 한 달간 12% 올랐고요. 소형주 600이나 2000 이것도 거의 11% 올랐습니다. 반면에 대형주인 S&P 500은 상대적으로 동일 가중이 그런 시가총액 가중보다는 여전히 좀 더 나은 모습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확실히 규모 면에서 초대형주에 집중되었던 것이 소형주로의 그러한 그 기대감, 흐름, 결국은 이것은 연준이 금리 인하기로 접어들었다라는 것, 결국은 금리 인하기의 최대의 수혜는 부채가 많은 소형주들이 수혜를 볼 거다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경기가 돌아선 거에 대한 또한 기대감,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국내 산업을 밀어줄 거라는 기대감, 이것이 다 맞물리면서 소형주가 상당히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는 것을 투자자분들이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업종별 수익률에서도 우리가 느꼈겠지만 그동안 좀 소외되었었던 업종이 좀 올라오고 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도 대형주 중심이었다가 소형주, 부채가 많고 그러니까 미국도 소형주들이 사실 미국 내의 비즈니스들이 많은데 트럼프 2.0은 아무래도 미국 내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상대적으로 수익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망들, 기대감으로 좀 일단은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있으면 12월 되면 또 파월, 연준, FOMC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형주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결국은 기대와 현실이 같이 가야지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가 잘 버티고 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랄까 기대가 좀 앞서가는 느낌이 분명히 좀 있다. 이게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대형주 S&P 500 특히 그 안에서 M7으로 대표되는 초대형주들은 워낙 이익이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3분기에 좀 내려왔어도 이익 증가율이 거의 뭐 한 40% 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년에 좀 줄어도 한 20%로 좀 줄 거라 20%로 줄어도 20%는 어마어마한 건데 문제는 지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대형주 S&P 500의 내년도 내후년도의 이익 증가율은 올해 했던 것만큼 그준이 쭉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저 밑에 중형주 S&P 400 그다음에 러셀 2000 소형주는 보면 올해 작년보다 다 역성장 이익입니다. 보시면 소형주는 마이너스 11%, 중형주 마이너스 3%인데 이것이 갑자기 확 돌변해서 소형주 같은 거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내년도에 거의 26%, 내후년도에는 46%의 이익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의 대표적인 것은 연준이 금리를 낮춰주면서 시장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거라는 대전제, 그 다음에 미국 국내 자국적의 리쇼어링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것이 다 맞물리면서 어마어마한 이익 전망이 나왔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된다면, 근데 지금 걱정이 FOMC에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소위 금리 인하 속도를 상당히 조절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PC 물가, 특히 슈퍼코어 PC 물가도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나면 시장이 우리 생각대로만 안 갈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소형주 투자자분들은 꼭 염두에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미국 내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뭐 부채도 높고 거기다가 이제 금리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아시겠지만 12월에 어쩌면 동결 가능성 FOMC에 대해서 약간은 좀 뭐랄까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가 너무 강하고 물가 수준이 높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재정 지출이나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전망이 높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강도가 좀 줄어든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 이제 역효과, 사이드 이펙트가 우리나라한테도 오는 것 같고, $1 환율 보면 참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환율 참 더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 맞습니다. 미국은 너무 경기가 예상 밖으로 좋아서 과열 느낌이 나서 지금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지금 문제였습니까? IMF 또 지난주에는 한국은행 올해 내년도 그 소위 경제 성장률 많이 낮췄습니다. IMF가 원래 올해 2.5 봤다가
2.2로 낮추고 내년 2.0으로 더 낮췄습니다. 네. 한국은행 한술 더 떠서 올해 2.1에 내년에 1.9, 1.8까지 더 낮추고 있어요.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3%대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미국보다 낮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차가 역전돼서 지난 2년간 나타나고 있고 올해까지 내년까지 심지어 내후년까지도 유지가 될 것 같다는 말이죠. 보시면 항상 한미 경제 성장률 차가 우리나라가 더 성장을 많이 했을 때는 1,000원에서 1,200원대의 평균 환율을 유지를 잘 했었는데 이것이 역전돼서 미국이 우리보다 성장을 더 많이 하는, 지금 빨간색 아래로 내려간 건 미국이 더 잘 성장하는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평균 환율이 1,350원, 올해 지금 실제로 최근 환율은 1,400원대를 가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내년까지 간다면 1,400원대가 새로운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해외 투자, 국내 투자에도 꼭 또 이것의 변수를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전반적으로 미국으로의 쏠림, 미국으로의 어떤 자금 흐름이 더 유지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고환율이 고착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부문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 미 증시는 또 신고가를 보여줬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이한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좋았는데요. 당연히 연휴 시즌에서의 소비 데이터가 예상보다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반도체 제재가 예상보다 좀 약해서 투심이 완화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오늘 사이버 먼데이까지의 어떤 매출이 지난해를 넘길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소비가 연말까지 쭉 크리스마스까지 연결되면서 소비의 강건함으로 연말 랠리, 즉 산타 랠리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미국 현지의 분위기입니다. 주가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증시는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신고가, 한국의 신저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 상당히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증시 대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는 또 하향이 되면서 내년에는 1% 후반의 성장률, 그러나 미국은 성장률이 더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률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에 고착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점점 극단적으로 디커플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증시 저평가 얘기가 많이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저평가 매력도가 부각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주말 동안에 우리나라 수출이 나왔는데 1.4% 증가, 즉 11월 수출이 564억 달러가 나왔긴 했습니다만 전년 대비로는 1%에 그쳤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수출 증가율이 조금 올라서야 저평가 주식들이 저평가 매력이 높아질 수 있는데 당장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통상 우려에서 좀 자유로운 모멘텀 업종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아시겠지만 엔터라든지 네카오 등의 소프트웨어, 게임주, 통신이나 배당주 같은 내부의 모멘텀이 있는 업종 중심으로만 일부 수급이 유입되는 형상이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